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 소송의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강제 집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도 집행이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가인 경우가 많죠. 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분쟁, 이제 뭐 갱신 여부라든가 아니면 권리금에 관한 부분도 있고 임대 보증금, 그다음에 원상 회복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쟁이 있는 와중에 이제 임대인 쪽에서는 명도라는 강제 집행 수단을 통해서 좀 강력한 어떤 그 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제소전 화해라는 거를 조서라는 걸 작성해 놓고 이제 그 제소전 화해 조서를 가지고 곧바로 기습적으로 명도 강제 집행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할 때는 이게 보통은 임대인이 강제 집행을 위한 용도로 명도를 위한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임차인은 화해 조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특히 그 화해 집행 조서에 화해 조서에 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권리는 전혀 기재되지 않고 명도에 관한 의무만이 그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뭐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바로 강제 집행을 명도의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 조서 작성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임대인이 화해 그 제소전 화해 조서라던가 아니면은 명도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얻어서 내지는 1심 판결을 얻어서 강제 집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그 임대인은 집행문이라는 것을 발급받게 되고요. 집행문을 발급받게 되면 임차인은 집행문이 발급되었다는 송달을 받지 못해요. 통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문이 발급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강제 집행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집행문을 임대인이 발급받게 되면 집행문 발급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정도 내에 집행관이 찾아와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겠다라는 예고장을 임차인에게 주게 되고요. 그러면 그 예고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주일 내에 인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언제든지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예고문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 후에 언제든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제 집행을 뭐 정지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예컨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던가 아니면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던 중이었다던가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나 아니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그 강제 집행 그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나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일정 금액, 보통 담보는 그 임대료의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임대 보증금이 충분하다면 담보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보통 신청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최근 제가 진행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바로 다음 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강제집행을 뭐 일주일 후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예고장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의소,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걸 하면 뭐 일주일 내에도 얼마든지 강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이거 아닌데. 그래서 강제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소전 화해 판결문이나 아니면은 제소전 화해 조서나 판결문에는 기간 만료 시에 명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었다거나 아니면 새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강제 집행이 부당하다고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이의 소 또는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해서 그 부당함을 다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다툴 만한 사정이 있는가를 보고 어느 정도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주거든요. 보통 3일에서 뭐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급한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고 바로 다음 날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릴 때는 법원에서 그 월 차임에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그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러니까 현금을 공탁하게 하고 정지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임대보증금이 충분히 있다면 그런 담보 제공 없이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진행한 사례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신청하고 바로 다음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별도의 담보 제공 명령도 없이 그렇게 그 정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갑자기 강제 집행 어떤 예고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특히 만약에 바로 강제 집행이 정말 일주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임대차를 그 장소를 옮기거나 이럴 시간이나 기회도 없이 강제 집행을 당할 수가 있지만, 일단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그 청구 이의소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데 6개월 뭐 그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임대차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절차들은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강제 집행과 강제 집행을 정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